저는 꿈이 사실 사진 기자였어요. 그리고 대학도 이제 사진과를 가게 되고 또 일본 가서 잠깐 한 3년 공부했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조선일보 출판국 사진부에 입사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하게 됐죠. 조선일보에서 사실 근무한 기간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짧게 근무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우연히 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바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바로 청와대를 가게 됐죠. 사진 기자 생활 시작하면서 제가 뭐 대통령 사진을 찍게 된다면이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 고등학교 2년 선배인데 이제 같이 사진부 활동을 했던 선배가 계세요. 사진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쭉 친하게 지냈던 선배인데 선배가 이제 연락이 와서 같이 점심을 먹고 차 한잔 하는데 저한테 서류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한번 꺼내봐라 했더니 그게 신원조회 하는 그 신원지서 쓰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또 나 어디 근무하는지 모르냐. 그래서 선배 어디 근무하는지 모른다고. 선배가 보자로서 봤지. 그랬더니 그때 그 청와대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태어나서 그때 청와대 명함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한데 우리한테 나보고 와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와서 일할 수 있을 정도 되니까 와서 나랑 같이 일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신원질서 써가지고 드렸었는데 그리고도 사실 한 2달 정도 동안 연락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어요. 그걸 써서 줬다는 것조차 까먹고 일하는데 한 2달이 좀 지나서 선배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부터 청와대 출근을 하라고. 그 바람에 정말 마음의 준비도 없이 청와대를 가게 됐죠. 그게 94년 아마 6월인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가지고 바로 대통령 이제 행사가 있어서 대통령 직무실이라는 데를 출입 기자들이랑 같이 풀 기자들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얼떨떨하기도 하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제 허벅지를 살짝 꼬집어볼 정도로 정말 꿈만 같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 출입했던 그 사진 기자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전설적인 사진 기자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문사에 있었어도 제일 막내였으니까 그런 선배들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때니까 그런 선배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았었죠. 그리고 사실 카메라 들고도 처음에 손이 떨릴 정도로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굉장히 컸죠. 큰 차이는 사실 없어요. 큰 차이는 어차피 이제 대통령 행사 촬영을 들어가면은 풀 기자들하고 저희하고 움직이는 동선이 거의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기자들은 먼저 나가고 전속만 남아서 더 촬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빼놓고는 사실 기자들하고의 동선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뭐 일반 직장 생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침에 청와대 출근을 보통 저희는 한 8시까지는 출근하거든요. 이제 대통령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고 청와대는 춘추관이 기자실이 있는 곳이고 대통령 본관까지 이동 거리가 꽤 길어요. 그래서 차로 보통 이동을 하는데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대통령 일정 끝나고 뭐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은 일반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춰 퇴근하는데 만찬 행사나 그 외 행사가 있으면은 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랑 똑같이 공보비서실 산하에 전속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공보비서실 안에 영상비서실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비서실 안에 저희가 소속이 돼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영상비서실이 없어지고 저희가 보도지원 비서실에 같이 편입이 돼 있었습니다. 청와대라는 데 근무를 하게 되면은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고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되고 그런 것들 있죠. 대통령의 행사를 찍는다는 건 곧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도 되기 때문에
늘 책임감을 가지고 또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조금 더 참아야 될 부분은 참아야 되고 또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부분이 있죠. 옛날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는 이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넘어오면서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와대 직원이라고 해서 더 권위적으로 행동하고 뭐 더 잘난 체하고 이러면 오히려 욕을 먹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요. 스트레스는 다 똑같이 받죠, 사실. 예. 늘 사회적으로 늘 집중돼서 관심을 받는 곳이 청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받는 스트레스도 컸고 생각지 않게 의도하고 다르게 보도가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크고 하죠. 공식 일정이 아니더라도 전속 같은 경우는 늘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뭐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알리지 못하는 부분도 기록으로 남겨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사실 멀리 못 가죠. 언제 청와대에서 부를지 모르니까 미리 어디 멀리 갈 일이 있으면은 미리 보고를 하고 주말에 내가 어딜 갔다 와야 되니까 혹시 일이 생기면은 뭐 누구한테 연락을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전속이 저 혼자가 아니고 한 분이 더 계시니까 둘이서 같이 일을 하니까 둘이서 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혹시 멀리 가더라도 한 명은 집에서 대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죠.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은 청와대에서 거의 기숙사처럼 거기서 생활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출퇴근하면서. 일정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찍는 거고 또 행사 성격에 따라서 많이 찍어야 되는 행사가 있고 뭐 조금만 찍어도 되는 행사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틀리죠. 근데 저희 때는 사실 필름으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필름 한 롤이 36카트까지 찍히잖아요, 옛날에. 그게 이제 롤로 따지면은 보통 한 행사에 한 롤 가지고 끝날 행사가 있고 3롤, 4롤까지 찍어야 될 행사들이 있고. 근데 그때 행사 성격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해외 순방 같은 데 가면은 하루에 뭐 20롤, 30롤 이상도 찍을 때가 있죠. 지금 디지털은 사실 그 메모리 카드의 용량에 따라서 필름 뭐 필름이 아니고 그냥 그 몇백 카트, 몇천 카트까지 찍을 수 있지만 우리 때는 필름이라는 특성 때문에 36카트 이상 찍으면 필름도 갈아 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촬영을 하는데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막 찍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만 건져야지가 아니고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많이 관찰도 해야 되고 그 대통령의 어떤 행동이나 표정이나 하다못해 눈 감는 거 하나까지도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어야지 최소한의 필름을 가지고서 실수 안 하고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36카트짜리 필름 한 롤 가지고서 끝냈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으면 몇백 카트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죠. 전속이 찍는 필름은 일단 국가 기록이기 때문에요. 국가 기록으로 남겨두기도 하고 그리고 이 출입 기자가 있더라도 출입 기자가 못 들어가는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속만 들어가서 촬영을 해서 그 사진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언론사에 배포를 해야 되는 경우는 바로바로 현상해서 언론사에 줄 거 줘서 신문에 나갈 수 있게 배포를 하고 또 국정 홍보를 위해서 뭐 국정홍보처 당시에 이런 데서 대통령 국정 뉴스나 이런 거에 나가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게 되고 그렇게 됐죠. 조깅 그리고 또 뭐 칼국수 뭐 그런. 김영삼 대통령이 사진 기자들한테 제일 우호적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 쪽에 되게 많이 관심도 많으시고 되게 우호적인 대통령이었는데 일하기 되게 힘들었던 부분은 특히 이제 해외 순방 같은 데 가면은 어딜 가도 이 대통령께서 조깅을 하시니까 조깅 장소가 전부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찍기 위해서는 전속들은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아무리 전날 뭐 늦게까지 일정이 있어도 그거 준비해서 또 조깅 사진 찍어야 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또 워낙 사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니까 빠질 수도 없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칼국수 사진을 YS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 뭐 오찬 행사건 만찬 행사 오셔서 칼국수 대접을 못 받으면은 마치 대접을 못 받은 것처럼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사실 칼국수라는 게 많은 인원이 오면 할 수가 없어요. 불어버리니까 면이. 그래서 30분 이내로 왔을 때만 사실 칼국수를 대접을 했고 30분 이상이 되면은 다른 음식으로 대접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가장 상징적인 게 이제 칼국수니까 그 칼국수 드시는 사진도 많이 찍어두기도 하고 했었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당시 영수회담을 해도 그때도 칼국수를 드셨으니까 두 분이 그런 게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 뭐 김영삼 대통령 때 사실 금융실명제, 뭐 토지공개념, 하나의 척결 이런 큰 일들이 많았었고 뭐 사건 사고도 많았었지만 그거는 사실 뭐 사진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고 뭐 대통령이 발표하는 사진이나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남아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조깅 사진, 뭐 칼국수 사진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취임식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으로서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포부도 있으실 거고 하면서 되게 당당함 같은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뭔가 국민들한테도 보여줘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집권을 하셔서 세월이 갈수록 사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님들도 많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힘든 일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는요. 사실 그 머리 염색을 집권 2년 차까지는 염색 바로바로 하시고 해서 흰머리가 잘 안 보이셨어요. 근데 집권 중반기 들어서면서 흰머리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그 대통령께서 염색을 일부러 안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저희의 권유도 있었어요. 그때 점점 힘든 일이 있는데 대통령이 너무 염색도 하시고 말끔한 모습으로 보이면 좀 저기 하니까 약간 고뇌하는 대통령처럼 보이고 힘들어하는 대통령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염색을 안 시켰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할 때는 아주 까만 머리로 염색하고 말끔한 모습이었지만 퇴임할 때는 거의 염색 안 하는 흰머리로 아마 퇴임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도 있고 대통령이 굉장히 무거운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이 힘드셨던 부분이 아마 겉모습에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인간으로서 당연히 드는 거지만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사진 찍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는 기록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좋은 모습만 기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또 그런 모습 자체도 다 기록으로 남게 되고 하기 때문에 촬영하면서는 대통령이 안쓰럽다 뭐 아니면 뭐 얼마나 어려우실까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 자체를 기록하는 데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